비만이랑 아토피 피부염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토피 피부염은요, 피부 장벽 기능과 연관된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요. 피부의 염증과 이런 면역 반응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만해지면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지방 조직은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아토피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 아빠인지라 저 어릴 때 이제 아토피 병력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살이 찌면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무섭다 이거. 어릴 때부터 숨겨져 있던 그 아토피의 소인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어 비만해지면요, 건조한 환경이나 알러지 인자 등 환경적인 요인과 만나서 이게 또 피부 장벽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또 비만한 사람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도 잘 안 된다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제 환자 중에서 전주에서 서울까지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진짜 힘드시겠다. 이분은 38세 남자분이고요. 네. 키가 한 175cm에 110kg. 그 내원 당시에 그 등과 다리에 이런 극심한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해서 진물이나 가려움증으로 고통스러워하셨거든요. 거기다가 BMI 지수가 35 이상으로 고도 비만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경구 치료, 보습제 치료, 주사 치료에 뭐 광선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는데 이게 비만 때문에 치료 반응이 더딘 거예요. 아니 얼마나 증세가 심했으면 그 전주에서 서울까지 오셨을까? 그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했고 이분은 팔다리 노출 부위에 아토피 피부염 병변이 있어서 사람을 만날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도 안 만나고 또 스트레스를 또 먹는 걸로 푸는 성향이셔가지고 계속 집에서 먹기만 하고 그러면 또 결국 또 살이 찌겠죠. 악순환이죠. 그래서 결국 아토피 피부염 병변이 점점 더 심해져서 매일 벅벅 긁다 보니 더 악화가 되고 결국 그랬다 보니까 병원에 내원을 하셨죠. 그래서 살부터 빼자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마음 제발. 크게 먹고 좀 살을 네. 빼셨으면 했는 네, 그래서 그 20kg 감량에 성공을 했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진짜 20kg 딱 감량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토피 피부염 치료도 급속도로 치료 반응도 호전을 보였고요. 다행이다. 비만인지.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왜 비만하면은 치료가 왜 좀 더딘 건가요? 아무래도 비만은 이게 만성 염증으로 분류를 해요. 만성 염증 질환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비만한 환자는 단순 감염증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질병 경로와 치료 반응이 정상인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비만으로 인해 면역계 교란이 생겨서 염증을 유발하는 도움 T 세포가 달라져서 아토피 치료제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환자가 아토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살이 쪘고 한 명은 말랐다면 똑같은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10월부터 피부 건조증으로 내원한 환자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을에. 확 올라가네. 확 올라가죠. 특히 피부 건조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절반은 50대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아니 저번 주부터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네요. 뽀뽀 많이 했나 보다. 부르터요. 애정전선의 피부 갈라짐이었었어요. 나는 그렇게 촉촉해요. 겸사겸사. 정말. 선생님은 왜 이렇게 촉촉하신 거예요, 피부가? 자꾸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유. 다들 부럽습니다. 보통 환절기부터 습도가 낮아지죠.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이 떨어져서 보통 팔, 다리 부분의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고 또 가려움증을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피부 건조증뿐만 아니라 피부 건선 환자들이 더욱 힘들어하는 시즌이기도 해요. 박사님, 이 대부분 이 건선과 건조증 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른 병인가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달라요. 피부 건조증은 그냥 단순하게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팔, 다리 부분에 얕은 각질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이런 경우에 그냥 보습제만 발라도 쉽게 좋아질 수 있어요. 네. 반면에 건선 환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건 진짜 못 보겠다. 어떻게 똥 같아요. 다리 전체가 하얗게 뒤덮여 있네요. 그리고 뭔가 두꺼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선은 붉고 비늘처럼 각질이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생길 수가 있어요. 아유, 세상에. 박사님, 이 피부 건선도 살찌면 잘 생기는 질환이죠? 그렇죠. 비만한 경우에 지방 조직에서 염증 관련 인자들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건선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건선 발병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건선 환자의 평균 BMI는 25. 이는 약간 과체중에 해당하는 수치죠. 네, BMI가 35 이상이면 건선 위험은 2배 가까이 높아지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당뇨 환자는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 건선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